기상이변으로 말이 아닌데 다들 평안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3년 전에 서울 생활 접고 올라온 차라 저 살던 곳이 물에 잠기는 것을 TV로 보면서 드는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청년 농부라고 저를 소개했지만 부끄러운 수준으로 이제 귀농 2년째입니다. 인생이 뭔지 선인장도 말라 죽이는 저란 인간이 농부가 될 거라곤 꿈에도 생각을 못하던 사람으로 제가 어릴 적부터 한머리 하던 사람이라 죽어도 흙과는 상관없는 아스팔트 빌딩숲 꼭대기층에서 살 줄 알았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시골 태생이지만 중학교 시절 이 대단한 머리 하나로 선생님 팔 동동거리게 하며 장학금 말아보게 하고 도청 소재지 고등학교로 나름 유학이란 걸 간 저는 대학도 장학금으로 입학해 돈 받아가며 다니고 심지어 교양 수업 듣는 1학년 때에는 중간에 전과 유학까지 받아가며 나름 콧대 좀 세우고 다녔습니다. 저는 없는 집에서 태어난 대신 머리 하나 믿고 자수성가로 기업 하나 세우리라는 목표로 경영 전공을 해서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그 집 사위가 되리라는 목표가 있었지만 하필 어릴 적부터 눈 맞아버린 짝꿍이 있어서 재벌 사위는 포기하고 그냥 임원이나 하자 목표를 바꾸고 기업 입사한 후 얼른 아내 향미와 결혼해 옆에 데려다 놨죠. 제가 좀 공부만 하느라 재미도 없고 지 잘난 맛을 사는 놈이라 다들 로봇 같고 인간적이지 않다고 뒷말들이 많은데 뭐 상관은 안 합니다. 원래 못난 것들이 뒷말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저도 토달고 싶지만 그들에게 딱히 관심이 없어서 욕할 거리도 생각이 안 나고 뭐 그렇습니다. 애초에 그들과 저는 다른 레벨인걸요. 아무리 공부 좀 한다는 애들 모여 있어도 저만 할까요? 과외니 학원이니 돈 처덕처덕 발라 만들어진 인재 따위 가르쳐주지 않아도 여기에서 읽은 구절 저쪽에서 읽은 기사문과 연결하여 또 다른 개념이 자동으로 떠오르는 저는 단 한 번도 실패란 것 없이 돈도 백도 없는 시골 태생으로 군대까지 제 힘으로 카투사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뭐 별로 대단하게 한 것도 아니고 특기로 영어 적었더니 영어 해볼에서 몇 마디 하니 바로 카투사로 빼는데 덕분에 아주 편하게 군생활도 했습니다. 어릴 적 유학 간 녀석들에 비합니까? 고급스러운 고차원적인 외교 영어부터 입에 짝짝 붙는 회화까지 두루 섭렵한 저를 선택한 것은 저보다 그들의 행운으로 저 같은 인재를 군대랍시고 헐값에 굴리는 봉을 잡은 거죠. 사연을 듣는 분들도 물론이겠지만 다들 저보고 재수없다고 하지만 제 아내 향미만은 눈을 반짝거리며 자랑스러워하는데 저는 그걸로 족합니다. 사내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미인 아닙니까? 향미는 다릅니다. 저를 녹이는 유일한 사람으로 제 눈에만 미인이죠. 이것은 다른 어떤 세속적인 미녀를 갖다 놔도 달라지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 향미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첫 짝꿍으로 건방진 맛에 사는 제 모습에 익숙한 편에 거부감도 없고 더해라 장단 맞춰줍니다. 물론 이렇게 건방을 떨다가 저는 친구들에게 괴롭힘 비슷한 걸 당할 때 그 주동자를 때려잡은 게 제 아내 향미인데 단 한 번도 맞아본 적 없던 제게 누가 누군가를 때린다는 신선한 충격을 안겨준 비극적인 사건이었지만 향미가 이겨서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어릴 적부터 건방지고 되바라지게 키웠고 그렇게 자랐지만 그게 아마 저를 살리려고 그러신 걸 겁니다. 다 쓰러져가는 집구석에 한창 젊디 젊은 우리 아버지가 아랫목에 누워 중년이 되셨는데 듣기로 공사장에서 시멘트 나르다 같이 아래로 굴러 입원한 병원에서 병을 얻어 오셨답니다. 간염이라 조심만 하면 된다더니 잘 못 먹어서 그런지 훗날 암으로 발전했을 때까지도 저희는 몰랐죠. 어머니는 아버지의 저까지 먹여 살리려고 낮이고 밤이고 쉴 틈이 없었는데 늘 저는 잘못 태어난 아이니 그 조그만 고사리 손으로 도울 것도 없으니 당신 신경 쓰지 말고 그 좋은 머리로 공부해 유명해져 네 부모 찾아가라셨습니다. 저 잠시 맡아두는 거라고 힘도 없고 역시 가진 것 없는 제가 생각해도 믿을 건 제 머리뿐이라 저는 미친 듯이 글자와 책만 팠죠. 학생으로 성적만 좋아도 장학금이고 뭐고 주는 걸 보니 과연 없는 집에서 먹고 살겠다고 병주스로 다니는 것보단 책 파는 것이 이득이었습니다. 그렇게 입학 때부터 선생님이 이름 한 번 더 부르며 관심을 보이자 셈이 났는지 어쨌는지 우리 아버지 안진뱅이보다도 더한 미이라라고 놀려대는 동네 녀석을
향미가 주먹으로 빵해줄 때 우연히 눈을 들어 바라보던 저는 제 짝꿍 향미를 머리 하나로 성공할 김진혁이 가장 믿고 신뢰하며 곁에 둘 마누라로 낙점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들리는 한숨 소리가 몇 번인지까지 다 들리는 지척에서 살아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향미가 제 잘난 척에도 제 편이 되어준 것, 그 하나로 저는 어린 마음에도 무장해제가 되어 제 가시옷을 벗어 던질 유일한 사람으로 점 찍었죠. 당신은 학교 들어오기 전에 삼국지연의를 읽어서 인생의 진리를 깨달은 직후로 남자 잘나봤자 여자 잘못 만나면 말짱 황이고 아무리 똑똑한 남자도 이상스럽게 이쁜 여자만 끼면 뻔한 수도 못 읽고 혼자 깨박을 뒤집어 엎는 것을 보고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당시 말 한마디 해본 적 없었던 옆집 여자의 향미는 과연 담대함과 정의로움까지 갖춘 초선이자 이를 빌미삼아 제게 책가방을 맡기고 환경미화 때문에 선생님이 데려가더라는 거짓말이 술술 나오는 제갈량의 황씨 부인이었습니다. 어차피 제가 공부해서 돈을 벌 거라 향미는 놀아도 됐으니 이보다 더 잘 맞는 짝꿍은 없었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선생님께 불려다니며 각종 경시대회상을 휩쓰는 저를 향미 역시 자랑스럽게 여기며 친구에서 연인 그리고 부부의 연을 맺고 있는 것이죠. 한국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 경영지원팀에 입사해 나름 잘 지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인 상황에서 결혼을 서두른 건 부모님 때문으로 간암으로 골골대시던 아버지가 대학교 3학년 때 가시고 홀로 남으신 어머님께 효도라도 해드리려 했더니 기가 소진되셨는지 입사하고 얼마 안 있어 화장실 가시다 낙상하신 이후로 여기저기 합병증이 오더니 맥없이 또 숨을 놓으신 바람에 말 그대로 고아가 돼버리니 방향성을 잃고 목표도 잃은 내가 살려면 우리 부모님처럼 진혁이 최고라고 해주는 향미만이 절실했습니다. 늘 너는 우리 자식이 아니니 당신들 때문에 기죽지 말라던 너는 공부나 하라고 밀쳐내시던 그 속내를 저 역시 알아서 이것도 저것도 자랑하기 위해 눈으로 글자를 쫓으며 얼른 성공해 아버지 수술도 시켜드리고 호강시켜 드리랬더니 횡하니 가시고 이 홀로 된 어머니께 효도할 생각으로 살려 했더니 이내 어머니마저 떠나시면서 제 인생이 붕 떠버린 겁니다. 향미는 제 잘난 척의 근원을 아는 여자죠. 믿을 것은 머리밖에 없는 찢어지게 가난한 촌뜨기에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부리는 잘난 척 허세를 바라기 아닌 사자우로 만들어주는 여자로 저 자신을 마냥 속일 수 없는 새벽 막막함에 갑자기 눈 뜰 때 여지껏 살아온 것처럼 누구를 위해라며 냉정한 가면을 뒤집어 쓰게 만들어주는 부모 이외의 인간이었습니다. 물론 저희 집과 비슷한 살림의 처갓집에서는 이왕이면 있는 놈이 좋지 않냐 하시면서도 대기업 사위라는 부분에서 고민을 하시다 주셨는데 향미 큰언니가 배움은 짧지만 동네 땅 부자로 소작도 제법 붙이는 집으로 시집을 가 마음의 여유가 있었던 판이라 생각보다 무리 없이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제가 승진하면 모신다고 차일피일 미루던 우리 어머니까지 향미가 도맡아 챙기다시피 해서 가진 돈 탈탈 털어 강남 최고는 아니라도 어지간한 서울 아가씨 버금가게 최고급으로 치장시켜 모셔왔는데 이건 제 잘난 척이 아니라 향미에 대한 제 존경심이었습니다. 남보기엔 이기적인 재수없는 놈이지만 향미에게만은 진심인데 실은 결혼할 적 자존심이 좀 상했더랬습니다. 그제야 알게 된 큰형님 되는 분은 초등학교 선배로 이어지는 분인데 대수롭지 않게 학연에 실은 우리 어머니가 그 댁으로 일도 다니고 밭도 헐값으로 부쳐먹고 그랬다는 바람에 통성명도 하기 전에 마음이 다쳐버렸습니다. 비루한 내 환경 떠올리는 일화에 이미 배알 뒤틀린 저란 놈은 잘 보여도 모자랄 판에 여지없이 뻣뻣하게 입 꾹 닫고 향미만 주세요 했더랬습니다. 하긴 장인이나 장모도 어릴 적부터 저 공부 잘해 대기업 들어가 인정받는다는 말에 점수 주신 것이지 딱히 인간 김진혁이를 보고 주시진 않았을 겁니다. 이 생각에 더욱 주눅이 들며 그 반동으로 더 뻣뻣해졌는데 무엇보다 제가 제일 잘 아는 제 척은 상대의 코웃음 한 방으로 날아갈 정도로 허술하고 한바탕이 없는 것으로 제 보호막이자 소심한 방패였습니다. 그러나 그마저 없으면 버티지 못했기에 어리석게 매달렸는데 향미는 이런절 탓하지 않고 오히려 너 잘난 놈이야 북돋우며 실제로 초라하기 그지없는 제가 제 풀에 엇나가는 것을 방지해주는 안전핀이었습니다. 고향 옆집 아이와 결혼하면서도 이 지경이니 다른 처음 보는 잘난 여자와는 어땠겠습니까? 예, 실은 저는 콤플렉스 덩어리에
하자 덩어리 인간이었죠. 그러나 우습게도 잘난 놈들 천지라 제 잘난 척은 눈에도 안 띄일 정도인 회사는 또 어리숙하고 모자란 놈들 천지로 어머니 없으면 넥타이도 제대로 못 매는 녀석들의 꼴은 또 저와 다르더이다. 똑같이 선생 예쁨을 받았는데 녀석들은 어찌된 일인지 삐딱하게 비틀려서 선생이 직업이지 은혜니 뭐니 하면서 우습게 보고 속마음을 숨기지도 않고 과장 부장 정도는 눈에도 안 찬다며 건방을 떨기 일쑤였죠. 물론 저도 잘난 척은 하지만 은혜 입은 사람을 무는 스타일은 아니라 거리를 두었더니 인사과 애를 구워 삶았는지 제 이력서 내용을 주르륵 다 꿰고 이내 촌뜨기라고 다 퍼졌습니다. 김대리, 어머니 주문하면서 눈도장 좀 찍을랬더니 엄청 시골이라 못 가겠더라고. 난 또 농장 같은 거 하나 했더니만 와이프도 촌사람이라서 또 웬일인가고 와장창했다. 총무과에서 그러는데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배우자 올렸다는데 요즘 세상이 외벌이 할 건가? 아무리 능력 있어도 힘들 텐데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확 어떻게 해버릴 거 그랬어. 이젠 시댁도 없고 시자도 없는 알짜배기에 누가 말하기 전엔 촌뜨기 티도 안 나잖아. 새치만이 말 없다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하는 게 제법 똑똑하고 그러니 상무님이 진혁씨 이름을 알지. 그거 승진 티켓 아니냐고. 뭐 홍대리는 강남에 집 있으면 뭐해. 마마보이라 시어머니하고 막장 드라마 찍게 생겼던데 저도 안 가져 그런 거. 연차도 지 엄마하고 상의해서 내는 그걸 어디다 써. 전형적인 강남 전문직 졸부라 우아한 척하지만 실은 가진 것은 별로 없어서 발 엄청 구르고 있을걸? 며느리한테도 바라는 것도 많을 거야 아마. 홍대리는 그저 어머니 치마폭이 쌓여서 붙여주는 선생이 찍어준 거 공부만 해서 그런지 막상 까보면 별거 없이 얕더라고. 기회만 되면 본색 나오지. 그런데 진혁씨는 냉한 게 재수없는 것 같은데 비서실 김유미 있잖아. 다들 이쁘다고 넋놓은 애. 걔를 보고도 눈 하나 깜짝을 안 하고 무심하게 지나치더라. 오히려 김유미가 존심 상했는지 뒤돌아보더라고. 묘해. 막 탐구해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친해지고 싶어진달까? 어릴 적부터 신동인이 천재니 하며 선생들이 유학시켜 가르쳤다잖아. 건방질만 해. 그런데 뭐 물어보면 또 잘 가르쳐주긴 하더라고. 거기서 끝이라 그렇지. 그 와중에도 아주 새님은 아닌지 그렇게 빨리 결혼한 거 보면 마음이 싱숭생숭하더니만. 야, 나 말고 이런 애들 많아. 옆 부서 박대리도 진혁씨가 부장님께 청첩장 올렸다는 소리에 아깝다고 난리던데. 그냥 그렇다고. 나 선 하나 들어왔는데 전문직도 아니고 또 회사원이라 가까운 데 놓치고 왜 밖에다 얼굴 파나 서러워서. 제가 경계하는 미인계 쓰는 이런 여자와 결혼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 아닙니까? 나란 사람에 대한 것의 판단을 서울놈인지 촌놈인지 가진 게 얼마나 있는지 윗선의 인정을 받는지 아닌지로 따지는 소리를 듣자면 아프고 가난한 내 부모가 누가 공부시켜준다고 하거든 당신들 상관 말고 냉큼 쫓아가 훨훨 날거라 하셨던 말씀이 떠올라 슬퍼지면서 무서워집니다. 저들 말대로 저는 안 좋은 조건에도 액면가 잘난 놈들 사이에서도 용케 버티는 썩 괜찮은 놈이라는 건데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도 그렇고 저들도 그렇고 그 백이란 것, 그 배경이라는 것이 무시 못할 것도 아닌 게 써봐야 그 위력을 아는 것이죠. 단순하게 내 머리, 네 머리 누가 우월한가로 경쟁을 하려던 저는 바로 생각지도 못할 태클에 걸려 나동그라졌습니다. 상무님 지휘로 부장님 저 그리고 홍대리까지 끼어 비밀리에 하던 6개월짜리 건을 제 실수로 날려버린 것인데 저는 분명 홍대리가 말한 대로 폐기할 서류를 분쇄기에 넣고 최종 보고 올리라는 금액을 지시받은 그 자리에서 메모하여 둔 대로 보냈기 때문에 실수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다음날 아침에야 홍대리가 이게 뭐냐며 펄펄 뛰면서 눈에 핏발까지 서서는 제게 말한 지시와 정반대로 읊으며 억울하다는 듯이 대체 정신을 어디에 두고 있었냐며 저 때문에 한 끗 차이로 6개월 프로젝트 망치고 회사가 손해보게 됐다며 힐난할 때 함정에 걸린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애사심 넘치는 놈도 아니었으면서도 홍대리는 이미 저쪽은 밤인데도 내려진 결정을 뒤집으려는 듯이 분쇄한 서류를 이어붙이고 뭐라도 할 것처럼 파쇄기로 달려가더니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비웠다는 말에 누가 봐도 오버하는 기색이 역력하게 무릎을 꿇어가며 물어졌는데 상사들이 이렇게 속이 뻔히 보이는 놈의 연기를 보고는 녀석이 저를 함정에 빠뜨린 것을 알아보실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는 머리가 반절만 좋았던 거죠.
이게 돈 많은 집에서 편히 공부한 자들과 없는 집에서 깝죽거리며 머리 믿고 나댔던 저와의 차이점입니다. 남이 보던 문제집 눈으로 풀어댈 머리를 가진 저는 돈으로 저 같은 사람을 고용해 시험에 나올 문제만 치고 분량을 줄여 편히 공부하는 법을 몰랐고 선생님들에게 지원을 받아만 받지 돈을 찔러주며 체육시간 빼고 모범학생 추천받는 꼼수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무리 나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라이벌 홍대리와 프로젝트로 엮였어도 회사 일이라 개인적인 알력 같은 것은 상상도 못했던 저와는 달리 프로젝트가 망하건 말건 자기 팔 하나 잘라내더라도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내 숨을 끊기 위해 계략을 부리는 머리가 따로 있는 것을 짐작도 못했단 말이죠. 역시 돈도 빽도 없는 저는 모태신앙이라는 상무님 부인이 다니는 교회로 권사라는 홍대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옮겨가 안면을 튼 줄도 몰랐습니다. 제때 성사만 되었다면 최소 몇천억대의 프로젝트였는데 최종적으로 제시한 미세한 금액의 차이로 물 건너 가버리게 되자 승진은 고사하고 저는 업무 개선실로 불려가 스파이냐 아니냐까지 신문 받았습니다. 똑똑한 놈이 고의가 아니고서야 절대 실수했을 리 없다는 것이었죠. 저는 말 그대로 스파이 2명까지 쓰고 향미와 살던 집까지 탈탈 털리고 소문이 퍼져 여기저기 수근수근 거리는 통에 회사에 빌부터 다닐 수도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직장인에게 사형 선고입니다. 이력서를 아무리 잘 써낸다 한들 신입도 안 할 결정적인 실수로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힌 저를 용감하게 받아줄 회사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화려해서 의심스러울 제 이력은 이 누명으로 완성된 듯이 저는 어디에다가도 써먹지 못할 깡통 고학력자로 화이트 칼라 직종과는 영원히 안녕이 되어버렸죠. 제가 마마보이라며 누가 짚어준 문제나 풀던 놈이라고 얕보던 홍대리에게 완전 더러운 뒤통수로 KO 당해버린 겁니다. 향미는 어떠한 일이 있건 저를 믿어주는 유일한 사람으로 천천히 다른 방법을 알아보자 힘을 북돋워 줬는데 아내 말대로 촌놈이 굶어 죽을까 보냐 공사장에 가서 짐을 나르고 근 일주일을 알아 누우며 패배감과 분노에 이를 바득바득 깔며 저는 괴물로 변해갔습니다. 공사판에서 다치신 우리 아버지처럼 나도 그렇게 생을 끝낼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으로 잘난 척을 잃고 본연으로 돌아가 하루하루 구덩이를 깊게 파고 들어갔고 그런 저를 보고 향미가 제안한 게 고향으로 가자는 것이었죠. 이러다 몸에 정신까지 탈난다고. 우리 그냥 집으로 가자. 진혁이 너 억울한 것도 알고 답답한 것도 알지만 완벽하게 당한 거야. 이건 뭘 어떻게 해볼 수도 없게 은밀한 작전이라 내가 무죄라는 증거라는 걸 남길 수도 없고 남겨서도 안 되는 완벽하고 깔끔한 함정이었어. 그나마 이 정도로 그친 게 다행이야. 상무나 부장이나 그래도 끝까지 너가 아니라니 반쯤 믿는 마음이 있으니 해고로 그친 거 아니야? 그럼 된 거야. 너가 떳떳하면 된 거고 이미 끝난 일이니 우리 살 길이나 찾아보자. 양복 빼입고 회사 다니는 것만이 성공한 게 아니야. 대기업 아니라도 너는 내 신랑이고 난 하나도 안 부끄러워. 고향 가서 굶어 죽기 하겠어? 게다가 형부네 노는 땅도 많다는데 남의 공사판에서 구르느니 우리 그냥 땅 파서 고구마를 심건 뭘 해보자. 차근차근 그 좋은 머리로 배워서 억대 농부 되어 보자고. 나는 너 이렇게 몸져 누워있는 것 보니 시아버지처럼 될까 겁나. 평생 책상에 앉아 공부만 하던 애가 무슨 공사판이야? 대리기사 같은 것도 난 반대고 지금 같은 상황에 자괴감 만들지. 우리 그냥 구수한 흙냄새 맡자. 흙은 거짓말 안 해. 말 같자는 소리 마. 난 홍대리 그 자식한테 복수하기 전엔 서울 안 떠. 어떻게든 일부러 그랬다는 자백 받아낼 거야. 후드려 패서라도. 인간이라면 이럴 수 없어. 라이벌이니 질투심이니 아무리 그런 마음이 들어도 이건 회사 일이잖아. 내가 감옥에 갈 수도 있었어. 운이 좋아 고소가 아니라 해고로 끝나긴 했지만 이건 내 인생에 사형 선고 내린 거야. 존심 상해서 중소기업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게 된 거야. 전화 한 통하면 내가 짓지도 않은 죄가 다시 언급이 될 거라고. 게다가 자기 말대로 고향 내려가 농사 짓느니 그냥 고졸이라고 스펙 깎고 공장이나 들어갈래. 천하의 김진혁이가 그 찢어지게 가난한 집 자식으로 머리 하나 믿고 기세 등등 오만했던 김진혁이가 대기업에서 잘리고 농사 지으러 내려왔다? 이건 무덤 파러 간 거지. 나 알잖아. 그것마저 없으면 못 버틸 놈이란 거. 향미 너 안 굶겨. 걱정 마. 바둑책 몇 권 사서 후루루 훑어보면 바로 탑골공원 할배들 돈 털어올 머리야. 나 이럴수록 고향은 더욱 안 돼. 절대 안 돼. 이렇게 말했지만 보시다시피 저는 시골로 질질 끌려왔습니다. 실은 그렇게 말한 다음날 아침
어디를 갔는지 향미가 보이지 않길래 누구 만나러 간 줄 알았더니 친정에 왔다며 자기 짐 싸서 보내라는 겁니다. 속으로 내가 이 꼴이 되니 향미마저 날 버리는구나 주먹이 불끈 쥐어졌는데 그제야 들은 한마디에 바로 집 뺀다고 연락하고 짐 쌀 수밖에 없었죠. 김진혁, 내가 널 모르냐? 그런데 이제 우리 세상은 끝났어. 입사는 돼도 그 이상 승진하려면 가진 건 모두 들이부어야 하는데 머리 하나? 그걸로는 안 돼. 게다가 머리 믿고 까불기엔 잔머리 부분에서 낙제야. 이제 보니 세상이 만만치 않은 걸 알겠어. 너 야망만 있지? 뒷구석에서 작업치면 한 방에 걸려 넘어지는 바보더라. 사는 게 영화도 아니고 나를 친 녀석에게 복수하기 위해 뭘 어쩌겠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번만은 네 장단 못 맞춰주겠어. 탁 까놓고 네가 가진 게 뭐 있어? 그렇다고 아인슈타인 정도 세상이 다 알아주는 천재야? 아무리 잘난 척 해봤자 너는 1년에 몇천 명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서울대생 중 한 명일 뿐이야. 그런데 지금 있는 기업보다 더 높은 곳은커녕 중소도 힘들지. 개천의 용난 케이스? 그래, 대단해 그것도. 그런데 보다시피 연못과 바다에서 용이 날아오르는 틈에서 오래 버텼을 뿐 혼자 감격하는 개천용일 뿐이야. 막말로 개업할 돈도 빽도 없잖아. 나는 이제 꿈 깼어. 나는 애초에 너가 마음에 들었던 거지 양복배 입고 출근하는 남자 바란 적은 없거든. 놀 만큼 놀았으니 진혁이 너도 결단 내려. 앞으로 살 날 창창하니 허파의 바람 우리끼리는 빼고 진지하게 미래 구상하자고. 자신 없으면 나는 그냥 뱃속하게 가진 채로 형부가 소개해주는 옆 동네 하우스 20동 있는 남자한테 시집이나 가버릴 거야. 베트남 처자보단 한국 처자가 낫다며 애기 하나쯤은 상관 안 한다네? 복수하려면 거기 남고 아기 뺏기기 싫음 내려오던가. 단 내려온 이상 예전처럼 대기업 유능한 인재 아니란 것만 알아도 실패자 김진혁으로 오는 거야. 우리 향진이 언니부터 어릴 적 그렇게 귀여워했는데 처형한테도 싸가지라고 이갈고 있거든? 회사에서 잘린 게 대수입니까? 향미 뱃속에 제 아이가 있다는데 흙 파먹고 사는 게 대수랴 싶어 저는 바로 방 내놓고 급한 대로 짐을 싸서 처갓집으로 갔습니다. 새신랑 얻겠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향미는 우리 어머니 가진 옛집을 싹 청소한 채로 들어가 살고 있었으니 보나마나 제가 군소리 없이 따를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향진이 처형이 올려준 처갓집 마당에서 그날 돼지 반마리를 사서 파티를 해주셨는데 그때야 비로소 동네 땅부자라는 형님하고 말을 좀 섞을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7살이 많으셔서 학교 다니면서 알 길이 없었지만 형님은 저를 잘 아시더라고요. 듣기로 공부 워낙에 싫어라 했다는데 보기에도 딱 늙은 오이처럼 길쭉하니 누가 봐도 무지랭이 같이 생기기도 해서 결혼 승낙 받으러 가서나 결혼식장에서도 제가 콧대 세우며 깝치긴 했었습니다. 결국 회사에서도 누명 써 제가 대놓고 무시하던 형님이 지어줬다는 신식집 마당에서 고기 구워 먹으며 한창 건방 떨던 제 기는 스물스물 죽어갔는데